안녕하세요. 네, 전자부터가 원장이고요. 그리고 수학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걸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직접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이랑 많이 접해 있는 저희 팀장님이 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 이제 저희 부원장님이 이제 과학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 과학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입시 많이 이제 궁금하시는데 그 입시가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니께서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보시고 나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입시를 지금 이제 자소서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이들 올라올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올 때부터 조금 이제 관심 있는 아이들은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이제 특활활동 그런 걸 할 때 자기가 어디 과를 가고 싶다고 하면 그때부터 아이들 이제 그 생기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그것들을 먼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서울대 수의학교 간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중학교 나왔는데 그 아이도 이제 중3 때 제가 이제 매번 놀리는 것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아이가 올라와서 되게 독하게 공부를 해서 그 부흥고 졸업을 했는데 한 번도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어디 대학을 가고 싶다고 이제 선정을 해놓고 그거를 1학년 때부터 계속 들어야 할 과목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럴 등을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1학년 때부터 좀 관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수시를 쓴다든지 그랬을 때 좀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시로 뭐 나는 이제 뭐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그러는데 정시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아이들이 또 있고 정시로 갈 아이들은 내신보다는 이제 내신을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월등히 잘 나오는 아이들이. 그래서 신성고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인데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떠드는 얘기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4학년 다니는 학교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신성고, 그다음에 배경고, 부흥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재수를 좀 많이 택하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자신이 있어서 했는데 수능이 한 번 시험이다 보니까 수능이 한 번 시험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과목 잘 나왔는데 하나 뭐 잘못해가지고 좀 못 나와가지고 다시 정시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아이들이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2점대 나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11%가 2등급인데 그러면 이제 100명이면 종교 11등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은 아이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이제 정시로 그냥 간다고 2등급이니까 못하니까 정시로 가야지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 나중에 힘들어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랑 모의고사 대비랑 별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적중 사례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뭐 어디 고등학교가 쉽고 어디 고등학교가 어렵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뭐 편안하게 뭐 평촌고를 가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어딘가에는 상위권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편하게 공부하려고 생각하면 나중에 아이들 이제 힘들어져요. 그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종교 지금받는 아이였는데 내신이 너무나 좋은데 이 내신 공부만 하다 보니까는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너무 내신이 좋은데도 최저를 못 맞춰서 최저 3막 6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고 왜냐면 세 과목 해가지고 2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내일 이제 수능인데 작년에 이제 배경고 학생 중에 한 명은 그 가채투표를 써왔는데 전과목 3개밖에 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됐다. 이거 약대 가고 싶어 했는데 그럼 너도 서울대 약대를 가자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내신도 2점대였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이제 정시를 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애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채투표를 써가지고 왔는데 성적표랑 이 가채투표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건 다 수학만인 거예요. 왜냐면 수학은 100분 동안 시험 보기 때문에 30문제를 풀면서 이 가채투표를 정확히 쓸 수 있는데 탐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탐구 30분 안에 20문제 풀기가 이따가 저희 부원장님 설명해 줄 텐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올해도 이제 재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시험 잘 보고 한번 와라라고 하니까는 작년에 수학에 96점을 맞았는데 올해 자기가 96점 맞을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재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더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을 1학년 때 좀 못했다고 해서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챙겨가야 됩니다. 그 3학년 아이들 중에도 나중에 원서 지금 막 수시 쓰고 그럴 때 보면은 3학년 때 끝까지 챙길 걸. 왜냐면 다른 애들 막 수시를 써서 하고 하는데 좀 챙길 거라고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수시는 논술이에요. 근데 논술도 보면은 수학 논술을 많이 작용을 쓰긴 하는데 이 수학 논술이 공통하고 미적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공통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2등급 이상만 맞으면 논술 쓰는데 아무런 영향 없어요. 그래서 올해 애들은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부족한 애들 좀 있어서 논술을 해달라고 해서 이 아이들만 특별히 이제 몇 명 해주기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워낙 잘하는 애들이 좀 많아서 논술을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길래 제가 한 번만 써봐라 했는데 논술로 애들이 대학을 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 못 봐야 그냥 수능 모의고사 2등급 정도 맞는 아이들인데 한 번도 논술학원을 다니지 않고 논술을 써서 논술을 갔다는 것은 그렇게 논술이 시장에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논술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서는 논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걱정을 많이 해요.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면 논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수학료만 내는 겁니다. 그럼 6개 논술 쓰는데 수학, 수투, 미적 특히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과 애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신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수능이랑 다 연관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지도할 때 교과서라든지 그런 것들만 풀리는 건 아닙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라든지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이렇게 접해야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나중에라도 크게 힘들진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추세가 수학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이 4문항입니다. 그럼 킬러 문항 4문항 다 틀리면 1등급이에요. 1등급. 근데 킬러 문항이 쉬워지고 있고 중킬러라고 하는 문제들이 계산이 너무나 복잡해요. 계산이. 그래서 그 계산이 평상시에는 1번부터 제가 1등급 맞는 애들이 1번부터 15번까지 특히 14번까지는 틀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뭐 7번, 매번 맞던 7번이 계산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당황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 걱정이 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많이 시켜야 되고 끝까지는 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작년에 사례 중에 한 명은 우성고 다니는 여학생인데 내신이 1.4였습니다. 전교 2, 3등 하는 아이인데 얘는 정시 생각도 안 했죠. 정시 생각도 안 했는데 수능 최저를 맞춰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다 했다가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인대를 하나를 쓰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1교시 국어시험을 딱 보는데 시간 체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문제인데 27번부터 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는 좀 얘가 계속 울면서 그 다음 수학 못 맞아도 92점 만드는데 이게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래서 다 떨어졌구나. 나중에 이제 영어하고 탐구는 뭐 1위를 맞았긴 하지만 다른 것들 합이 5를 맞거나 3을 맞아야 6을 맞아야 되는데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재수를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수능 점수가 안 들어가는 교과로 해가지고 성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힘들어도 끝까지 잡고 가는 게 아이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연 설명이 길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냥 아이들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하고 아니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 수업 들어가면 물어봐요. 학생한테 수학 잘하는 방법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제 얘기해요. 그냥 문제 많이 풀고 복습 천천히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그거는 다 좋은 얘기인데 선생님들을 좀 괴롭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모르면 그냥 말지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윈터를 얘기를 잠깐 드리면, 진도를 다 나간다고 하는데, 진도를 다 못 나가요.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윈터 갔다 온대요. 그러면 저희보다도 진도가 못 나가져 있고, 이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다음에 하지. 하다 보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직접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선생님들은 많이 괴롭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저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요즘 많이 발전해서 패드로 해서 써서 또 보내주기도 하고,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경우는 일찍 와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수능 주여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 고등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일찍 끝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딴 데 들렸다 온다는 거는 애들이 오기 싫어해요. 네, 몇 시에 끝나니까 10시 몇 분에 끝난다 해서 그러면 1시까지 바로 와라 해서 또 공부시키고 또 보냈어요. 그래서 내일도 수능 보니까는 일찍 와서 오전부터 와서 좀 진행하자라고 이제 애들한테 해야지. 아이들한테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팀장님이랑 아이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교과서 다 학교에서 해서 수행평가 도장 찍어줘요. 그런데 교과서 하라고 하면은 다 했대요. 안 믿어요. 그냥 다시 새 걸로 옮겨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나눠주고서 다시 해보라고 하면 풀었던 건데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한테도 저희는 되게 성신성의껏 열심히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있는 아이들도 저희가 처음에 나왔던 그 대학교 붙은 아이들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가 해서 꾸준히 이제 대학을 보낸 아이들이에요. 중간에 온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그래서 방학 때는 저희가 일단 프로그램도 제가 한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연간 계획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예비도일이라고 할 때 지금 중3 T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 아이들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잘해요. 근데 겸손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고등수학 저희가 이제 모든 학년 커리는 똑같습니다. 고등수학 상은 방학 동안 무조건 한 번을 다 끝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단일 공부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과목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등수학 상을 이제 10월 달부터 다 한 번은 이제 끝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수학, 겨울방학 때 다 끝내요. 지금 현재 미적분을 하고 있는데, 미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도 한 번이 끝나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올해 졸업한 아이들 중에 대부분 아이들이 저희 이커리를 진행을 했어요. 이커리를 진행했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오랫동안 누가 더 기억하느냐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진행을 해도 이게 1년 지나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선행을 진행을 할 때 이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계산만큼은 잘할 수 있게끔 이제 계산을 위주로 많이 시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문제도 풀 때 식을 썼는데 계산을 못하면 답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등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투를 진행합니다. 근데 문과 아이들도 있어요. 문과 아이들도 있긴 한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마치 허리를 2번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1학년을 이렇게 보내고요. 2학년 때입니다.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수능 과목에 들어가니까 이제 수원하고 수투를 진행하는데 2학년 때부터는 일반 시중 교재 알고 계시는 센이라든지 RPM이라든지 그런 걸로 문제 풀어서는 블랙라벨이라든지 그런 걸 문제 풀어서는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다 이제 수원 수투가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고3 모의고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아이들 점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2학년도 그렇고 3학년 이제 2학년 되면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들이 그냥 무조건 다 수능이에요. 그래서 쓰는 교재 자체가 마더텅하고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수원 이렇게 진행되고요. 확통하고 기하가 있습니다. 확통하고 기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확통 선행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선행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실장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확통 문과 아이들이랑 이과 아이들이랑 그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확통 같은 경우에는 문제 8문장 푸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거 확통 틀리면 대학 못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30-40분 이상 소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 2개 틀린 거랑 확통 다 맞는 거랑 편차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미적분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특히 이 기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능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을 거면 일부 다른 데서 이 기하를 선행으로 학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저는 아이들이 이제 기하 왜 안 하냐고 물어봐요. 근데 기하는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볼 때 그냥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냥 ABC예요. ABC.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C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몇 점 이상만 되면 다 A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1학기 합해서 100점 만점을 한다면 수용평가를 70점 정도 줘요. 그런 다음에 중간하고 기말을 합해서 30점을 주기 때문에 그 70점이라는 수용평가만 맞으면 7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80점 이상, 70점 이상 이렇게 해서 ABC들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그냥 듣고 수용평가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해줘요. 네, 이렇게 한다고 하고 뭐 얘는 이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가지고 해서 뭐 발표하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얘기하면 너 빨리 손들어서 이 선택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발표하라고. 그럼 다음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학교에서 다 나눠줘요. 이 기하 선택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7%, 9% 설명하실 텐데 선택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하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놔줘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낸다고요. 그러면 그것만 풀려주면 A 등급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기하라든지 확통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확통을. 특히 확통 같은 경우에는 얘는 내신의 직육탄이죠. 내신. 하는 건데, 이 내신 이과 아이들은 이 확통 선택하면 불리해요. 그 이유 중에 뭐 하나는 뭐냐, 수원수투가 문이과 구분 없이 다 봐요. 근데 확통을 나누는 순간 이과 아이들은 전혀 선택을 안 해요. 수능을 안 볼 거니까. 그러면 60%에서 1등급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선택할 아이들은 제가 일부러 확통 선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하는 언제 선택하냐면 3학년 때 선택하라고 해요. 3학년 때. 왜냐면 기하 2학년 때 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2학년 때는 절대 선택하지 말라고 해요. 3학년 때는 시험을 한 번만 딱 1학기, 3학년 1학기 한 번만 보는데 얘는 1년 동안 보기 때문에 계속 대비를 해야 돼요. 수능 안 볼 건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수능평가 다 도와주고 하면 그냥 학교에서도 그냥 A등급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A등급이랑 B등급이라는 차이는 엄청 큽니다. B등급 맞으면 그냥 내신을 산출하면 4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다 학교에서는 이런 ABC 절대평가를 그냥 다 맞으라고 해줍니다. 그럼 그 시험 다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그러면 한 3, 40문제 되는데 그거 해서 너 수험평가 몇 점 맞았냐고 보고 산출해가지고 20문제 중에 14문제만 맞으면 되네. 중간고사는 쉬우니까 중간고사를 많이 맞아놓고 기말고사는 어려운 단어니까 좀 많이 틀려도 돼요. 그래서 산출까지 해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기하학원을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학년입니다. 이제 3학년 되면은 3학년 때 아이들 힘들죠. 네. 저희가 1월달하고 2월달에는 좀 먼 얘기이긴 합니다. 먼 얘기이긴 하는데, 아이들 이제 미적분하고 이 방학 동안에 다 끝냅니다. 방학 동안 다 끝내고, 3월달하고 4월달에는 중킬러 완벽 대비라고 써놨는데, 이 중킬러가 어떤 거냐면, 그 29번, 30번, 21번, 22번이 킬러 문항이에요. 킬러 문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틀리면 그냥 1등급이라고. 근데 중간에 15번, 14번, 그 다음에 28번, 27번 얘네들이 이제 주킬러 문항이에요. 네. 그것들을 다 맞지 못한다면 킬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킬러를.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한테 중킬러 문항 거의 완벽 제비를 시키고요. 6월달 되면
이제 공통 과목하고 얘네들하고 중킬러하고 킬러는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제 미적분이에요. 미적분하고 소통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3월달까지만 해도 수원 수투는 다 진행이 되는데 이 미적분은 다 진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3월달에는 이 모의고사가 미적분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단원이 진짜 뭐 1-1 이 정도 아니면 1-2 소단원밖에 안 나오는데 아이들이 3월달에 모의고사 점수가 좀 좋아요. 근데 갈수록 미적분이 등장이 양이 많아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점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 공통은 문과든 이과든 다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공통 과목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졸업생 중에 한 명은 수학을 되게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딱 맞고 보니까는 고대 갈 실력은 아니었어요. 근데 과를 문과에서, 이과에서 문과로 이제 뭐 경영이라든지 경제 이런 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표준 점수가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과 친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길 지원해서 정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문과 애들이 좀 많이 불리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이 공통 과목은 22문항인데 반드시 잘 맞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3학년 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H반인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잘하는 반은 T반이고 H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똑같아요. 방학 동안은 고등수학 상을 완벽하게 어려운 걸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3월달 처음 들어가서 학교생활에서 중간고사 다들 기대해요. 어머니들도 자기들 중학교 때 그냥 학교 시험 보면 그냥 뭐 어느 정도 보면은 뭐 90점 이상 맞긴 했는데 들어가서 딱 시험 보면 그게 아니에요. 23문항에서 21문장이 나오는데 그 50분 동안 그 문제를 풀기가 아이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풀고 적고 해서 문제 읽고 계산 다 해야 돼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연습이 되지 않고 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할 때 이제 얘기를 해요. 문제를 풀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워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풀이를 썼는데 답을 맞았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쓸데없이 풀이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지우자. 지우고 다시 하자. 그리고 또 질문을 했을 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질문했냐고 이제 자주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문제를 이해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계산했는데 틀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고 그거를 가지고 생각하자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많은 문제들을 진짜 책이 어마어마해요. 그걸 다 풀고서는 시험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좀 연습을 해야지만 모의고사가 양이 이제 지문이 엄청 긴데 뭐 아이들 딱 읽으라고 하면은 무슨 단독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1학년 때부터 그걸 좀 연습을 시키지 않으면 2학년 때 힘들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2학년 때 가면 이 아이가 1학년 때 순위 나오진 않지만 2학년 때, 3학년 때, 1학년 때 배운 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데 영어 공부 딱 하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단어부터 외워야죠. 국어는 지문부터 읽어야죠. 수학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좀 잘했는데 그러니까 수학은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1학년 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 못 본 아이들은 2학년 때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꾸준함이 없다면 아이들 2학년 때부터는 이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애들 이제 공부시키고 남아서 하고 제 아이들한테 학원이 문 10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문 잠그고 여기서 애들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또 말려요. 그러면은 질문 있다 그러면 앉아 하고
잠깐 10시에 다른 학원 끝났는데 와서 몇 개만 질문하고 갈게요. 그런데 어떻게 가라고 써서 질문을 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사실 이제 고마워해요. 그러면서 시험 잘 보기도 하고 많이도 올랐다고 하니까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좀 정성을 좀 많이 쏟는 편입니다. 2학년 때는 똑같은 커리를 가고요. 확통도 학교별로 진행되는데 이 확통은 본인 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우선고는 우선고는 전 학생의 학통을 다 봅니다. 그리고 문과인 애들은 2학년 때 시험을 보고요. 이과인 아이들은 시험을 이제 수원만 보지, 이제 이과인 애들은 확통하고 수원, 아니면 수투하고 확통, 이렇게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좀 많이 중요한 시기고 2학년 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2학년을 어느 정도 잘 보낼 때가 제일 중요하고, 이럴 때 아이들이 슬럼프가 오거나 공부하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랑 상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슬럼프가 오거나 내가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생들이랑, 올해 졸업생 아이들이랑 이제 재학생들이랑 만남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 딱 가서, 야, 내가 애들이 이거 질문하는데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겠냐 라고 그거 질문할 거래.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다가 무조건 공부했다고 해라. 그걸 해줬어요. 그러니 갑자기 어떤 학생이 진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잘 놀았다. 놀았다. 그러니 제가 옆에 있는데, 야, 너 놀았어? 선생님,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진짜 놀았다. 근데 놀면서도 내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게끔만 놀았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놀면서 그 다음날 영양 끼치고 그 다음날 또 영양 끼치고가 아니라 딱 놀 때는 진짜 그냥 하루 아무것도 힘이 안 쓰고 그냥 팍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공부에 대한 마음을 생기게끔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랑 끝나고 나서 재학생들이랑 딱 만났는데, 이거는 얘기한 게 저희랑 다른 세계인데요? 천상계인데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해야 될 것들은 하루하루 스케줄을 짜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오늘 못한 거는 내일 하는 게 낫지, 일주일하고 한 달씩 이렇게 스케줄 짤 필요는 없다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3학년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원반 아이들입니다. 이 원반 아이들은 성향이 좀 많이 안 되어 있고, 하지만 다른 학원을 이제 저희 학원을 안 오셔도 다른 학원을 가셨다 해도 고등수학 상하고 고등수학 하는 동시에 진행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아이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고등수학 상만 했어요. 상만 쭉 하고 나서 이제 고등화를 또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생각해보면 고등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고등화 한 번 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이 힘들어도 같이 진행을 가면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경우를 해줘야지, 그냥 아이가 부족하다고 해서 현행만 하고 그러다 끝나고서 얘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사실 시험도 어렵게 나오는데 한 번 배워서 시험 본다는 거는 아이들의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2학년 컬이 다 똑같고요. 3학년도 같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저희가 이제 방학하기 전까지는 주 3회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주 4회로 진행을 합니다. 주 4회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방학 때, 윈터를 진행합니다. 윈터를 진행하는데, 많은 아이들은 다 받진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하고요.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것 좀 배우라고 고3 아이들이랑 자리 좀 마련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공부해서 받은 건데, 더 독한 윈터인데 이 터자가 펼칠터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 아이들은 10시부터 진행합니다. 10시에 오면 저희가 전화를, 안 오는 아이들은 어머니들 전화를 다 드려요. 예. 근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와서 하면 좋은데 이게 안 와요. 그럼 제가 이제 담임 반 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비밀 얘기하죠. 좀 일찍 와라. 일찍 와서 해라. 그래서 공부하라고 해서 습관을 잡아주긴 하는데
선생님들 이제 아이들한테 각자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파악을 가거나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시간대 선생님들이 다 출근해 계세요. 그러면 수업이 없어요. 그럼 아이들은 그때 이제 질문을 진행하는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조교를 저희가 안 쓰진 않았어요. 근데 조교를 썼는데 요즘 아이들이 부침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 조교가 여기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졸업생 중에.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와서 질문하고 그러면 좋은데 저도 마찬가지. 이 아이는 제가 가르치는 반이 아니고 이 아이는 제가 가르치는 반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다 봤는데 선생님한테 질문해. 그러면은 딱 보고서 아니요, 저 선생님한테 할게요.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조교가 와서 이제 걔들도 이제 뭐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교가 역할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생활 조교는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질문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는 선생님들이 다 질문할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윈터를 하기 전에 스케줄표를 다 받아요. 스케줄표를 다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는 잘 되는 애들은 되게 열심히 잘 해요. 근데 이 부족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그저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좀 엉덩이 좀 무겁게, 사실 머리 좋은 것도 있지만 엉덩이 무거운 애들이 나중에는 시험을 잘 보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누가 오랫동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방학 동안에 그 저희 팀장님이 아이들 어떻게 진행할 거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아이들 문제 풀릴 거고, 어떻게 진행한다고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학교 내신 분석,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바로 올라가야잖아요. 그때 내신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빨랐죠?